이거 뭡니까? TV입니까? 카메라인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깜짝 놀랐네. 중소기업이 제 목소리를 내는데 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 또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의 합리적인 납품 단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불공정 거래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강화, 그간의 수건 사업이었죠. 이번 개정 법안 통과로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김경만 의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인 상생협력법 개정안 그리고 또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4일이었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개별 중소기업들은 하나로 봤을 때는 매우 약합니다. 협상력에서도 약하고 물건을 또 공동 구매할 때도 여러 가지로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은 이러한 작은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이 각종 정부의 시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기업과의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는 중소기업들이 한 45% 정도 되는데 이들 기업들은 납품 단가 인상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 대기업들한테 제대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정한 거래관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협동조합의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을 줘왔는데 이마저도 협동조합이 사실상 영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이렇게 자기 회원사의 부분이 노출이 되면은 어느 회원사다는 것을 대부분 또 대기업들에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협동조합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개별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협동조합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납품단가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서기가 곤란했던 것이죠. 정말 제3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준다면은 개별 중소기업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좀 대변되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앞서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30년 이상 그 중소기업 관련 분야에서 이제 업무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전문가로서 국회 입성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런 쪽에서 이들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도 국회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책을 만들고 그걸 입법화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을 그동안 좀 실무적으로 핸들링하고 업계 현장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접목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야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30년 한 7개월 제가 그런 쪽에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한 15년 정도는 중소기업 정책 실무 책임자로서 이렇게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쪽에 좀 돌아가는 사정이라든 현장의 좀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잘 대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반면에 또 이제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제 새로운 달라진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국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체들이 이 단체 수계 폐지 이후에 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번에 이제 그 중소기업자를 인정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자로 한 파트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회원사들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요. 중기부만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각 그 지자체마다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각 지자체마다 3년에 한 번씩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틀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기초 지자체까지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예산 투입이 협동조합에 돼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 협동조합 공동 물류센터를 만든다든지 시험 검사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해당 지자체에서 그 협동조합에 이렇게 자금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재원적인 부분이 있어야 협동조합도 영세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틀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기틀은 또 협동조합이 또 공동 R&D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도 만들면서 협동조합 스스로도 회원사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자구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 그 통과된 법안 외에 또 다른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렇게 공정한 관계와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납품 단가의 문제고 또 하나의 한 축이 이제 그 기술 탈취를 하면 안 돼요. 기술을 빼앗거나 기술을 유출당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존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그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탈취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기술 탈취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걸 빼앗는 기업들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기술 유출 방지하는 관련 법을 이번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특허라든지 그 여러 가지 R&D 비용 이런 부분을 좀 지출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중소기업이 동기 유발을 하면서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롱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도 특허 관련 공제 비용 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이런 부분도 입법 발의를 했고요. 개정을 하면은 좀 여건들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또 반대편으로 보면은 또 기업 규제 3법에 이어서 또 집단 소송제 도입 그리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이렇게 추진되면서 그 재개의 우려가 조금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쪽에서 경제계 쪽에서 우려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가 그런 부분은 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증권감독기구 뭐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세부 강론에 들어가서는 조금 이제 온도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개정할 때 귀담아 들으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개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속도의 조절. 우리가 최저임금도 2년 동안 갑자기 30%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급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상실하고 어렵다는 호소함으로 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좀 속도 조절했듯이 공정한 경제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조금은 이렇게 기업이 살아야 분배도 있고 고용도 있고 그러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도 할 필요가 있고 세부 내용에 있어서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이것만큼은 좀 이루고 싶다는 것들도 있으세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이 더 부둥어 큰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잘 굴러가도록 해주는 것이
근데 그동안은 너무 한쪽에 좀 이렇게 치우쳤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아주면서 갔을 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은 저도 그 당에서 최근에 그 우리가 디지털 뉴딜위원회 그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가 선도 경제나 리딩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이 당장에는 성과가 안 나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가지고 쭉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 이런 부분을 걷어줘야만이 우리 경제가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디지털 경제에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만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 앞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생태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명사와 함께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인터뷰 라이브는 전기신문에서 찌릿찌릿